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7월도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고요. 나름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차가 좀 한산하고. 하지만 오늘 운전하면서 오는데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고, 주식 투자 해서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2달 만에, 정확히는 6월 중후반 이후지만 7월 내내 갑작스럽게 하락해서, 그래서 그런 바다에 많이 비유하죠, 시장을. 평소에는 잔잔하고 육로보다는 훨씬 편한 길인데 태풍 불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닷길이 편하지만 항상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맑아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바람이 아예 안 불어서 못 움직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순풍이 불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이런 무슨 그런 할아버지 같은 얘기 말고 어제 FMC 제가 할 때만 해도, FMC 끝날 때까지만 해도 주식 선물이나 그런 거는 큰 반응이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발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실적,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해지 매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죠. 메타, 역시 기대대로 주가가 하락하죠. 메타는 수익이 나도 요즘에 그냥 팔고 싶은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엣지도 없고, 사업도 말아먹는 것만 하고 있고, 인스타 없었으면 벌써 사라졌을은 아니고, 원래 이제 페이스북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주력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인스타라는 어떤 보조 엔진인데 꽤 커졌죠 이제. 하지만 인스타도 틱톡에 밀리고 있고, 글로벌리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가 굉장히 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리는 이미 틱톡한테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한테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거고. 그거 하고 이제 금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했지만 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오픈 AI하고 거리를 두면서 조금 차라리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픈 AI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CDS라고 이제 신용부도 스왑, 크레딧 디폴트 스왑, 망했을 때 돈 먹는 거, 그게 좀 상승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리는 어제 케빈 오씨가 FMC 중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안 올릴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하락했는데, 그 이후로 장기금리가 상승한 건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매파적인 걸 기대하고 플랫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금리 쪽을 매도하고 장기금리 쪽을 좀 사는, 왜냐면 장기금리가 워낙 높아서 장기금리를 사고 싶은 욕구가 꽤 커요. 이제 미래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락했으면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제 역동작에 걸리면서 불플랫이든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어쨌든 근데 그게 이제 꺾이면서, 그 포지션이 약간 꺾이면서 단기 쪽 롱에 장기 매도가 나왔는데 10년만 해도 좀 버텼는데 30년은 못 버틴 것 같고, 케빈 오씨가 한 워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 시장이 반영을 잘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장기물을 안 막아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금리 올라가는 게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고,
그럼 나는 장기물 그동안 연준이 주력해왔던 게 뭐 옐런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내버려두면 갔을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특히 10년물.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라든가 기업대출 기업대출도 10년물 기준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자본 비용을 연준이 나서서 낮춰준 거죠. 케비너 씨가 당장 금리는 못 올리겠지만 장기 금리는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만들지 않겠다. 게다가 3명이나 금리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케비너 씨가 이제 장기 금리까지 낮은 수준으로 만들자고 주장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급격히 스팁이 됐고, 단기금리는 좀 하락했지만, 그래서 단기금리 하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이 발표됐는데 대부분 뭐 MS 빼고는 그렇게 좋은 게 없죠. 퀄컴도 좀 하락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한국 시장 시작했고, NXT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플러스로 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면 삼성전자는 잠깐 플러스로 갔다가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시작해서 한국 시장이 좀 여유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약하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시장은 어제 그 부담, 이틀 서킷 브레이커에 어제 이제 아랫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역시 아마 반대 매매가 나올 테고, 그렇게 치면 어떻게 되냐? 전술적인 얘기면 저는 뭐 목요일 금요일이 어쩌면 반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 중간에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면 신용이나 뭐 미수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치고 있고, 지금 파생 상품도 베리어 뭐 이런 게 있어요. 터치하면 그게 액티베이트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사면, 저는 오늘 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든 30%가 빠지든 외국인이 사면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는 걸 완전히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 장이 끝나고잖아요. 적어도 3시 반이 지나고 나서 보면 외국인 순매수네, 그럼 사야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장중에는 웬만큼 하락해서는 사지 않는 겁니다. 장중에 근데 10% 하락한다, 그럼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장중에 지수 기준으로 10% 하락해, 그럼 우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장 끝났는데 외국인이 순매수야, 그럼 또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을 한 번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살 수 있을 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살 수 있을 돈이 있으면 둘로 나눠서 장중에 한번 사고, 장 마감하고 한번 사고, 장 마감은 3시 반 이후인 거예요. NXT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장중에 10% 빠지면 한번 사고, 장 끝날 때쯤 외국인이 순매수했으면 살려고 한 돈 전부 다 사는 건데, 살려고 하는 돈을 지금 돈 있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아니 당분간은 손실을 메꾸는 게 아니고 손실이 더 나는 걸 막는 시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더 실어가지고 물타기 해서 먹겠다,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이 아마 위로 15%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를 실어야 15% 먹어야지 이번 달에 깨진 걸 메이크업 할 수 있냐면 7월 1일에 가지고 있던 거에 2배를 실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그게 상승이 좌절돼서 또 하락하면 이제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 관점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신중한 매수 관점이에요. 매도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매도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매수 관점이긴 한데, 매수도 이제 밀려가면서 사는 매수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정확히 이제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할 거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거나, 뭐 10%는 좀 그러니까 9%로 합시다.
아, 그래도 서킷이 걸리는구나. 8이니까. 어쨌든 8, 90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살려고 마음먹은 거에 반 정도는 산다. 그리고 장 끝났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면 산다. 근데 장 끝났는데 외국인이 순매도야. 그럼 아무것도 그 장 중에 산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거지만 오늘 어쨌든 양봉이 나거나 플러스 5%, 6%, 7% 상승해서 끝나. 의외로 많이 상승해서 끝나 오늘. 그럼 오늘 종가에 또 사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그죠? 그러면 그 두 개만 하죠. 10% 빠지면 산다. 외국인이 순매수면 산다. 네. 근데 10% 안 빠지고 애매하게 5% 빠지고 외국인이 안 사.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네, 복잡해요. 그동안 쉬운 플레이만 하셨을 텐데 이제는 어려운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종가에 사는 겁니다. 그게 강세든 약세든 산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다면이에요. 물리신 분은 안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메이크업 하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 메이크업 할 수 없어요. 마치 고스톱 칠 때 고스톱 밤새 일었는데 마지막 세 판 이렇게 하고 끝내자고 하잖아요. 그때 뒤엎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날 운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리해서 뭐 쓰리고 하겠다고 들어가면 마지막까지 돈 못 벌고 다 털리는 겁니다. 가오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는 지금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최대한 손실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손실 적게 내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최대한 잘 사는 거, 이 두 개니까. 그리고 뭐 로봇 관련 주체 달리는데 거기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가 좋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고. 오늘도 방금도 살짝 위험했는데 다들 지금 날카로우시니까 저한테 말을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그래서 줄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또 웃으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인간인 거죠.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원래도 알았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것보다 더 비이성적인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염두에 둬.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올라갈 때도 앞뒤 안 보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이제 두려움에 던지고, 그게 시장인 거고. 이번 시장 잘 경험하시고 단단해지시면 다음 시장은 훨씬 더 많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좀만 버티시고. 오늘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제 경험상 그래서 패닉셀은 없겠지만 내가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게 있습니다. 강제매도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관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자기 모순적이긴 해요. 제가 뭐 정말 냉정하게 기관이나 또 그런 마음이었다면 벌써 팔라고 했을 텐데, 저도 그런 거 보면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거죠. 팔라고 했을 때 반등하면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알고 있으니까. 어렵네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힘내시고요. 장 시작합니다. 2분 후에. 저는 나중에, 오늘은 또 작전 타임 하기 싫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